오늘 제가 수업 끝나고서는 뭐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우리 뭐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마 새벽녘에 돌아가실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 하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가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수업은 무조건 이건 여기는 맞출 거예요. 맞추는데 다만 이제 오후에 뭐 하다가 도중에 가고 이거는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산 문제니 뭐 이런 거 오늘은 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중개사 이거 하고 집으로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돌아가셔도 슬프지 않아요. 연세 94세셔. 그랬는데, 은근히 지금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좀. 왜냐면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다, 옆에 계신 분들은 멀쩡하다가, 그러니까 옆에 침상에, 그러니까 남자 침상이 2개가 있는데, 거기 옆에 분들이 벌써 4분 갈렸어요. 그러니까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보면은 해오름 방인가 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의사가 옮겨요. 옮기면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체크하다가 보면은 그게 보이는데 우리 장인어른 벌써 2달째야. 2달 끝나면은, 그러니까 옆에 분들은 계속 돌아가시는데 안 돌아가시고 그냥 아직도 그러고 계시니까 그게 혼수 상태다 보니까 차라리 살아계신 게 더 괴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기 한 얘기지만 차라리 어르신의 그 행복을 위해서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왜냐면 누워만 계시니까 2달째 누워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식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온몸이 다 짓무르고 그 다음에 근육은 없어요. 근육이 없으니까 호흡도 못 하시니까 그냥 인공호흡기 끼고 계신 거라서. 자, 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맞죠? 용어 정의. 1번 공인중개사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자,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5번 중개보조원. 둘은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요거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인자 맞죠. 근데 5번에 보면 아닌자인데 중개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5번이 답이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닌자로서. 그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그 다음에 마지막엔 업무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도 할 수 있다. 그게 소속이다. 여기에 대해서 중개보조는 업무 수행은 못해. 근데 보조만 하는데 보조도 어떤 업무? 단순 업무 보조에 그쳐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1번과 5번은 3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일단 고용된 자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그거 찾아라. 2번째로 구별은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다. 그 1번엔 인자 대대로 들어갔는데 5번엔 아닌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자로 들어가서 답이더라. 3번째로는 업무의 문제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은 업무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해. 그러나 중개보조는 보조 중에서도 어떤 업무? 단순 업무. 그 단순 업무가 뭐다? 현장 안내, 그 다음에 서무, 그 정도다. 그죠? 그 다음. 자, 2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랑 구별해야 돼? 4번.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자격 취득한 자. 그걸로 끝나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 그 다음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등록.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중개업이네요. 중개업. 중개와 구별해야 되죠.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다 들어가 있네. 1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래놓고 여기 가로 열고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임자 포함 제외. 포함이라 했어요. 무조건. 빼기 하면 틀린다 그랬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중개입니다. 자, 중개는 뭐랑 구별한다? 중개업. 그래서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것. 이게 뭐다? 중개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라 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술 치세요. 사용대차가 들어갔네. 사용대차 아까 봤죠? 중개와 친하다 안 친하다. 왜? 무상의 행위니까. 무상의 행위니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자격 취득. 그것만 들어가야 돼. 근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여기에 들어갔네요.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자격을 따면 뭐다? 공인중개사. 3번 중개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보수받고가 없네요. 중개를 업으로. 예, 용어 정의는 정확해야 된다. 빼도 안 되고 함부로 더해도 안 된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예, 쓸데없이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법에 의해 등록. 4번 답입니다. 5번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라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서의. 이 사람 포함해 안 포함하지 않아? 아닌 자로서. 벌써 틀렸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야. 이 사람도 어떡하니까? 포함하니까.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중개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있나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예, 알선하는 것. 예, 그 다음 그 밖의 권리라고 할 때는 저당권과 같은 거 포함?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했죠? 앞뒤로 무슨 말이 붙든지 간에 중개대상 권리이다. 그래서 앞에 금전소비대차에 보수하여 또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게 붙든 뒤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뭐가 붙든 저당권은 중개대상 권리이다. 그 다음 2번. 그러니까 1번이 일단 답이요. 2번부터 우리 뭐가 틀렸나 확인하도록 하겠어요. 공인중개사. 예, 이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걸로 끝쳐야 돼.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틀려. 필요 없어.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10년이 지나도록 중개업 영위하지 않으면 자격 취소 이런 거 있지도 않아. 예. 3번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틀렸네요. 자격 취득 여부는 의미가 없다. 이 법에 의해 뭐한 자? 개설 등록. 그것만 있어야 돼. 그래서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다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4번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맞죠? 따라서 중개를 일에만 한 것은 절대 중개업이 아니다? 여러분들 중개업인지 아닌지는 횟수로 판단한다. 아니, 업의 여부는 뭘로 판단한다? 우연한 기회. 뭐로 판단해요? 우연한 기회로 판단해요. 그래서 단 한 번 했다 할지라도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작심하고 했으면 뭐야? 중개업이다. 우연한 기회 여부로 판단하는 거지 횟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개를 일에만 한 경우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아니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5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아닌 자 들어갔네요.
소속되어 들어갔네요. 단순 업무 보조 다 들어가요. 따라서 중개보조는 일반 서문은 할 수 있다. 근데 현장 안내 못한다? 현장 안내도 뭐다? 단순 업무다. 다만 여러분들 이제 고개 들어보십시오.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신고서 제출은 사실상 단순 업무에 불과하다. 근데 중개보조는 신고서 제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못한다? 왜? 네, 소속국만 한다고 그 법에 적어놨으니까. 그래요. 그것만 예외적인 문제더라.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중개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요.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수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보수는 중개의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거를요, 요약집에 용어 정리를 펴놓고서 보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용어 정리 5페이지에 있어요. 그 5페이지에 있는 걸 놓고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 풀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중개와 중개업은 다르다. 그래서 일단 중개업은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 거기 여러분들 요약집 5페이지에 2번 보세요.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뭘 받고?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1번 맞네요. 2번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중개까지는 성립하는 게 용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개를 넘어서서 중개업이 된다 하면, 그죠? 중개업이 된다 하면 그때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 그래서 무등록자로 할 때 형사처벌, 여기 때 형사처벌은 3학년 3반입니다. 맞네요. 3번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그 다음에 보수를 요구하는 것에 그친 경우 보수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5페이지에 중개업의 용어 정의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보수 안 받았죠? 그러니까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맞다는 거예요. 중개에는 해당할 수 있어. 중개가 커요? 중개업이 커요? 왜? 글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다? 크다. 이렇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만 해당했을 때는 형사처벌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아닌 자가 요거를 했을 때는 3학년 3반이라는 거예요. 4번 업으로 행하는가 여부. 계속성, 반복성, 영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판단은 어떻게 한다? 우연한 기회. 5번 보세요. 우연한 기회가 들어갔네요. 뭐가 들어갔어요? 중개업이다 아니다? 우연히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근데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됐어요? 해당한다. 5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어. 자, 부동산 컨설팅,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런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대. 뭐가? 중개가.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대.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할 수도 있다. 해당한다? 아니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중개를 했어.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중개가 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개에 했는데 보수받지 않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비록 보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중개업에 해당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은요, 그 문제를 잘 보라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 행위가 있었죠. 있었어.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던 어쨌든 간에 중개 행위가 있었죠.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 안 하는 거야? 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야? 할 수도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1번 틀렸어. 2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만을 업으로 했어요. 그거 알선을 업으로 했어. 중개업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중개업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서 기억할 것이 있다 그랬죠.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특정 행위의 알선만을 업으로 했다 할지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뭐냐면은 오로지 임대차 계약만 해. 뭐에 대해서? 저기에서 고시원에 있는 임대차 계약 알선만을 업으로 했어. 중개업이다 아니다?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특정 행위의 알선만을 업으로 했다 할지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에는요,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그게 바로 뭐냐면 특정 행위야. 특정 행위의 알선만을 업으로 했다 할지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2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3번,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확인설명은 중개업과 인과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중개와 인과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중개를 한 이상 여러분들 보수를 받든 안 받든 확인설명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중개계약으로 출발해서 확인설명을 거쳐 거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일련의 행위를 중개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나요? 항상 이건 중개라고 썼나요? 이건 중개라는 거요. 확인 설명은요, 중개와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 중개업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확인 설명 의무는 어때야 된다? 해야 한다. 그 다음 법 2조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보조도 한다. 능력 안 되면 뭐부터 시키더라? 보조. 그죠? 예. 5번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용신고,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해야 돼. 그 대상자입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왜 또 100만 원이 튀어나오고 싶어? 업무정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신고에 관한 것들은 행정처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업무보증 설정 신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 폐업 등 신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신고 안 하면 뭐요? 이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였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뭐요? 이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이거 안 하면 뭐요? 이건 업무정지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분사무소가 없는 거야. 저 분사무소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없으니까 뭐의 문제로 넘어갈까요?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뭐의 문제다? 임종 제1학년 일반이 돼버리겠죠.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고를 할지라도 저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거 봤어? 안 봤어? 예. 몇 번 할 차례요? 6번 할 차례입니까? 예. 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어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죠?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중개 대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특정 행위의 알선만을 업으로 했다 할지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2번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중개업 아니다. 일단 맞네요. 여기까지. 그러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요구만 했어. 중개업에 해당? 왜? 안 받았잖아. 안 받았잖아. 자, 3번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여 행위 속에 경매, 상속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왜? 경매, 상속 왜 포함 안 하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됐어요? 예. 그 다음. 그러니까 얘가 답이네. 4번.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있다, 없다? 예,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행위만이 중개이고 중개업이다. 아닌 자의 행위도 중개이고 중개업이다. 아닌 자의 행위도.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을 용어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5페이지를 보세요. 요약지. 중개와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또는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가라는 게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게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아닌 자의, 여러분들 실제로 중개와 중개업을 용어 정의하는 건 개업공인중개사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닌 자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닌 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업, 중개 요거밖에 못한다는 뜻이다? 중개와 중개업을 용어 정의하는 건 이거 말고는 중개할 수 없다. 요것만 해라 하는 뜻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자유가 인정돼요.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겸업의 자유가 아니라 14조 1항에 의한 제한이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닌 자가 이거 해서는 안 된다. 단 아닌 자가 중개까지 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중개를 넘어서서 뭐가 됐을 때 몇 학년 몇 반? 그래서 아닌 자를 겨냥한 용어정의라는 거예요. 용어정의는 실질적으로 인자의 문제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이냐 아니냐를 구별 안 하고 용어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몇 번 할 차례요? 근데 5번에 예? 6번에 5번이요? 예. 그래. 5번 자동차 선박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다 아니다. 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5번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요. 아닌 자도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아닌 자가 이거 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3학년 3반으로 처벌하는 게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업에 관한 문제가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참 환장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A는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대행을 업으로 했대요. 분양대행 중개업이다 아니다? 14조 업무야. 14조 업무요. 관상 재분소 할 때 분양대행업이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있는 B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인 아파트 거래의 알선을 반복적으로 했대요. 예, 중개업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인자든 아니지. 그래서 얘가 뭐로 처벌된다는 걸 중개업 했으니까. 이때 보수 안 받았으면. 무등록자로 처벌 못 한다는 거예요. 보수를 안 받았으면. 문제는 뭐냐? 보수 달라고만 했어. 예? 그래도 처벌 못 한다는 거죠. 무등록자로.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자, 3번. 우연한 기회의 때. 중개업이 아니야. 예. 4번. 컨설팅 업무, 그죠? 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했대요. 컨설팅이요.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개업을 했대? 아니면 컨설팅 업무만 했대? 컨설팅 14조에 있어요. 14조엔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나요? 상담업이라고 적혀 있나요? 상담. 예. 그래서 상담 컨설팅 동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아는 F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어. 근데 보수를 아직 안 받았어. 그리고 요구는 했는데 요 상태로 적발됐어. 무등록자로 처벌한다? 못한다. 왜? 그렇죠. 보수를 받고. 그러므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8번 옳은 것은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중개업의 용어 정의가 되려면 업이 몇 번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2번. 중개업은 이렇게 용어 정의한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예, 위에 거는요, 여러분들 뭐의 문제냐면 중개 용어 정의의 문제죠. 2번 중개보조원. 자, 아닌 자에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렇죠.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아닌 자에게 없잖아. 그러면 틀렸어. 3번 우연한 기회에 들어갔어. 중개업이 아니야. 그래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 그럼 뭐야? 중개업이네. 틀렸네요. 5번 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 예, 할 수 있네요. 왜?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명? 누구? 예? 자격 취소된 자, 부정행위자. 자격 취소된 자 몇 명? 부정행위자. 예, 감사합니다. 9번 용어정입니다. 틀린 것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는 다른 사람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것, 중개에 해당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3번 중개보조원이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그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단순 보조,
아닌 자로 써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빠졌고요. 중개업한다. 예. 이렇게 기출문제는 명쾌하다는 거예요. 3번이 답입니다. 4번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사원까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소속공이다. 맞네요.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업을 한다 안 한다는 묻지 않는다.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 법정지상권 중개할 수 있죠. 예, 근데 법정지상권 성립은 일단 1번 틀린 거 없네요. 1번이 일단 답이야. 그러면 나머지 거 볼까요? 반복, 계속, 영업성, 업성.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야. 반복성, 계속성, 영립성. 요것을 중개업의 요소로 하고. 그 다음 2번, 3번. 외국의 법에 따라 취득했대. 그럼 공인중개사야 아니야? 아니요. 이 법에 따라. 그래요. 4번.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의미한다. 아니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법인의 임사원 중 공인중개사 임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 5번 중개보조원 아닌 자 소속되어 그죠? 뭐 다 맞네. 그런데 현장 안내 맞아. 근데 확인 설명 의무? 이게 단순 업무요? 핵심 업무요? 예, 이거는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 확인 설명 보게 드시오. 확인 설명에 관한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예, 단 소속공인중개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되어 있어. 합격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절대로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중개사법을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에서 36개 밑으로 나온다면 내 목을 치시오. 진짜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거요. 한만 해도 참 이렇게 제가 원하는 수준의 미달인 분이 있어요. 알긴 많이 알아도. 그런데 여러분들 볼 때 이런저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뭉뚱그리고 얼버무리고 있지만 그런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개사법 시험 문제의 특징은 뭐냐? 조금 모르는 듯해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험 문제일 때 읽으면서 아 이게 답인 것 같아 하면 맞다는 거예요. 다음 모의고사에는 그거 절대 안 통해. 이게 답인 것 같아 하고 쓰면 다 틀려. 왜? 모의고사 문제는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요. 저도 건성으로 읽으면 모의고사 문제 못 맞춰요. 적어도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맞추려면 의자에 앉아서 물론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의자에 앉아서 제가 그 시험지를 보고 제가 풀어야지만이 맞추지요. 그렇지 않고서 문제를 갖다가 대충 옆에서 이렇게 보고 맞춘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학개론 문제는 차라리 이래요. 이렇게 옆에서 보고 답이 나와요. 근데 중개사법 문제는 이렇게 보고 못 맞춰요. 왜? 얼마나 더러운데. 오늘 좀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저랑 이거를 갖다가 진도를 끝낸 날 제가 이걸 갖다가 40문제를 타이핑해요. 40문제를 타이핑하는데 읽어보고 타이핑 안 해요. 만약에 읽어보고 타이핑하면 문제가 저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게 핵심 문제라고 어려운 거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무작위로 파트별로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무작위로 시험 문제를 제가 착출을 해서 그냥 타이핑을 해요. 40문제. 어떻게 하고? 진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 40문제를 여러분한테 시험 보면 여러분들은 다 맞추겠죠. 아니 여기서 하니까 여기서만 내니까 다 맞추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이 책을 보는 순간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장판지 형태로 된 그 모의고사를 풀 때하고는 이거는 저랑 같이 풀면서 그때하고는 시험 문제 푸는 어감이 다르거든요. 느낌이 달라. 근데 막상 이걸 40문제를 제가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지원시키죠. 그러면 여러분들 평소 모의고사 보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풀이에서 제일 환장한 게 뭔지 아시죠? 화나는 게? 이거야. 문제풀이 이걸 한 번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 끝내. 그럼 뿌듯하죠. 책거리 해야지. 술 한잔 하면서. 그죠? 책 다 끝냈으니까.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일주일 지나서 풀면은 다 맞출까요? 더더군다나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미리 집에서 풀어 오시는 분들 자기가 맞췄던 문제, 틀렸던 문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책을 한번 끝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다시 풀면은 틀렸다고 표시된 문제는 맞춰야 되겠죠? 또 틀린다는 거예요. 그게 또 틀려. 그렇다면 이 책 풀 필요? 왜? 어차피 맞췄던 문제는 맞출 줄 알잖아. 틀렸던 문제는 또 틀리잖아. 그럼 풀 필요 없잖아. 그래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어요. 있죠? 오답 노트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내가 타이핑하고 오답 노트로 따로 정리를 해야만 오답 노트일까요? 이 책을 풀면서 자기가 안 됐던 문제들을 체크하면서 그 체크된 문제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걸까요? 적어도 나중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볼 적에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 보는데 틀린 것들을 한번 훑어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2시간이었어. 다음번에 틀린 거 볼 적엔 6시간, 다음번에 틀린 거 볼 적엔 3시간. 이게 줄어들 수 있어야지 그게 책거리 한 거예요. 제가 그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여간에 이 책 끝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여기서 40문제 타이핑해서 시험 볼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메일 보낼 거예요. 메일이 아니라 너 몇 번 쳐, 너 몇 번 쳐 해가지고서 나한테 보내라고 할 거예요. 몇 페이지에 몇 번 쳐요, 몇 페이지에 몇 번 좀 쳐주시오 하고서. 예. 왜냐면 내가 뭐 치려고 하면 난 독수리 타요. 예. 그래, 나 이거 40문제 치려면 한 3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문제만 치고 제가 또 앉아가지고 이거 컴퓨터 하나 들여다보고 이거 그렇게 싫어해. 그래서 20문제 치고 나머지 20문제는 여러분한테 부탁할지도 몰라. 한 사람한테 부탁할까요? 아니면 무작위로 몇 명한테 부탁할까요? 무작위로 한 사람이 두세 문제씩만 나한테 보내줘도 40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한 2번 하는 게 좋겠어. 80문제 갖고 한 2번. 네? 그렇게 해도 돼, 사실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은요,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나는 나눠드리고, 하나는 시험을 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80문제를 뽑아가지고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여간에 할 거야, 이번에도. 예. 그러면은요, 알 거예요. 아, 이게 똑같구나. 단, 거기서 이제 30개 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때는. 그리고, 아, 중개사법 드릴만 하네. 이게 이제 보이게 되죠. 자, 뭐 하다가 10번 할 차례인가요? 중개행위요? 예, 3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행위. 다음 중 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법 제30조 1항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OX 문제에서 많이 봤죠? 무조건 주관적 나오면 어떻다? 아예 오늘날 법의 패러다임은 객관성이다. 1번 틀려요. 2번. 예? 아, 맞네요.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려워. 예. 2번. 자, 법 30조 제1항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에 의해서 본다. 그죠? 1번과 2번은 같이 놓여 있는 판례예요.
판례 내용입니다. 3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 당사자 쌍방에 의뢰 요하고 일방 당사자가만 있어. 중개 아니다 그래도 중개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만 있는 중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일방 당사자만 존재하는 중개. 전속이 아니라 전시 중개. 기억나셔요? 여러분들 지시중개, 전시중개는 당사자 쌍방이다, 일방이다. 그래서 다시요. 지시중개, 전시중개는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낼 적에 지시중개, 전시중개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런 거 쓰잖아. 업종, 업태를 쓸 때 중개업 외에 전시업 이걸 따로 써놔야 된다. 안 써놔도 할 수 있다. 왜죠? 중개업 속에는 포함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시중개는 뭐냐? 이거. 그래서 전시중개는 누구 일방만 있어? 권리 이전 의뢰인. 그죠? 일방이 존재. 반면에 지시중개는 권리 취득 의뢰인 일방만 존재해요. 취득 의뢰인. 예. 그때 그걸 그렇죠. 예. 수수료 먼저 받는다. 전시중개, 지시중개의 특징은 그죠? 예. 거래가 성립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다. 그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3번 답이고요. 그 다음 중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예? 사실행위. 중개계약은? 감사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체결 후에 보증금 지급, 물건 인도, 확정, 일자, 이렇게 받아주고 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아니면은 이거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다. 예? 이것은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중개에 해당하고 특히 여러분들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논할 때 뭘 논할 때? 여러분들 손해배상 문제를 논할 적에는 실제로 여기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주로 이런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많다.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를 논할 적엔 이게 중개행위의 범주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판례의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쪽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의무를 특별히 두고 있어. 법에 없지만. 그렇죠. 성관주의 의무. 다시 한번 5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 보증금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을 예정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 사회 통념 봐서 중개행위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거는요 뭐가 되어 있냐면 앞에가 중요해요. 주선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을 때는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로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서 다뤄지는 거다. 자, 1번. 그러나 5번은요. 원칙적으로는 중개가 아니야. 예, 원칙적으로는 중개가 아닙니다. 자, 2번. 다음 중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을 사칭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보증금을 수령하여 착복했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원래요 여러분들 여기요 이 뒤에 여기에서 중도금, 잔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행행위 이런 것들은요 중개야 중개가 사실은 아니야. 그러나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얘네들도 어떻게 된다? 중개행위의 범위 속에다가 슬쩍 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예, 근데 중개계약은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예, 법률행위이다. 그래서 2번은 맞네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함으로 상법상 상인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상인의 지위야. 맞아요. 근데 뒤야.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있어야만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어도 한다. 그죠? 수수료에 대한 것은
중개계약제 1원 방구 이야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청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5번 중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 위임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건 틀렸죠. 여러분들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건 내부적 신뢰관계가 있죠. 근데 중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는 내가 꼭 아는 사람한테만 갖다가 맡겨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랑 뭔가 신뢰관계가 있어서 갖다 맡기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내부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중개는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왜? 중개에 관해서는 이 법이 제일 커. 전시중개, 상담, 조언, 그 다음에 전시 자료 전시 이런 걸로 중개의 완성으로 본다. 참여중개,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의 완성으로 본다. 이것도 틀렸는데. 아, 참여중개군요. 예, 참여중개니까 여기서 뭐가 중개 완성이야? 거래계약. 이게 참여중개죠? 예. 참여중개가 뭔지 몰라?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중개가 참여중개예요. 자, 여기 보시오. 이런 거 여러분들과 제가 했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그래요. 상사중개가 아닌 민사중개이다. 그런데 민사중개로서 참여중개 유형만 이것만 있다 아니면 전시중개, 지시중개도 포함한다. 그리고 참여중개 유형도 쌍방적 중개와 일방적 중개 유형으로 포함돼서 이야기해서 얘 두 가지가 다 뭐다? 중개사법에서 이야기하는 중개의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쌍방적 중개는 중개계약을 뭘로 출발할 때? 일방적 중개는 그래서 쌍방적 중개, 일방적 중개 아직도 헷갈리나요? 이런 거예요. 쌍방적 중개는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까지 같이 존재하는 쌍방적 중개다. 그런데 일방적 중개는 권리는 있다. 어떤 거? 수수료라고 하는.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방적 중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참여 중개가 원칙적인 유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전시 중개도 중개에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인 것은 아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 4번 판례는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대행에 관계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공인중개사법 초과 보수 금지원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왜? 뭐하고 구성받았어? 분양대행하고 받았어. 그러니까 중개보수 문제하고 상관없다. 5번 부동산 중개는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민사중개이다. 그러므로 민사중개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이 아니다, 상인이다. 예, 여러분들 민사중개인지 상사중개인지는 중개를 놓고 구별한다, 중개 대상을 놓고 구별한다. 중개 대상이 뭐죠?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에? 민법에 나오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중개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하는 게 상법에 나온다, 민법에 나온다. 그래서 민사중개라는 거예요. 다시요. 아까 여러분들 중개의 대상이라고 해놓고 세 가지를 썼어요. 1번이 뭐요? 중개대상 물. 2번이 뭐요? 권리. 3번이. 이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중개대상은 뭐다? 물, 권리, 행위. 저기요. 용어정의 1번 보세요. 용어정의 1번. 중개라 하면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중개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선이 중개요. 근데 무엇을 알선했나요? 대상이라는 건 목적어, 오브젝티브. 이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어. 무엇을 중개했나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래서 중개 대상은 뭐라고 돼 있어? 중개 대상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개 대상은 뭐라고?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행위 속엔 상속, 경매, 공매 같은 거 포함된다, 안 된다? 왜?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민법상 법률행위는 여러분들이 채권계약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뭐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뭐 많잖아. 계약 외에도. 그거 다 포함이다,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게 뭐냐면 대용물, 소비대차 계약 같은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무상의 행위. 어떤 거? 공짜로 주는 증여, 공짜로 빌려주는, 이건 중개하고 친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중개 대상은요, 여러분들 이거야. C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A가 B에게 요 집을 팔았어요. 이것을 뭐 했다? 중개했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것은 1번 집이다, 2번 소유권이다, 3번 매매다. 뭘 중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집의 소유권에 관한 매매를 중개한 거예요. 중개한 건 뭐다? 매매를 중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가 뭐다? 민법에 있어. 그래서 무슨 중개? 민사중개요. 됐어요. 그러면 3번에 5번이 완벽히 이해되시나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등 정보망을 통하여 매수 의뢰인 측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매도 의뢰인 측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는 것을 공동중개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 공동중개의 한 유형이죠. 공동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일단 1번 틀린 거 없네요. 2번 거래정보사업자가 행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전시중개에 해당한다. 이거 전시중개라면 거래정보사업자는 뭔 자격증이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사무소 개설 등록했어야지. 왜? 중개업이니까. 전시중개다 아니다. 아닌 거요. 전시중개. 3번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중개행위의 범위를 법 2조 1항에 있는 중개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해석한다. 넓게 확장시키더라. 예? 넓게 확장시키더라.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손해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행행위들까지도 슬쩍 어떻게? 끌어들이더라. 됐어요? 그 다음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 취득할당하는 거 중개로 본다, 안 이룬 것으로 본다. 이런 거 환장하죠. 이건 판례를 외우라는 얘기인데 이거요 중개 속에 포함시켰어요. 근데 이거는요 내면 돼요 안 돼요? 이 문제는 이때는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제도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제도가 없었던 시절의 판례인데 거기서 경매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시켰던 거야. 그랬을 적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업무보증기관에게까지 손해를 물리기 위해서 부득불 이런 판례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태고적 판례를 세월이 바뀌어도 어떻게 바뀌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4번은 지워버려. 틀려서가 아니에요. 이런 판례가 있어요 과거에. 하지만 지금은 현실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4번은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봤다 해당 안 하는 걸 봤다. 안 하는 걸 봤으면 뭐 넘어가면 되지. 중개에 해당하는 걸 봤어요 과거. 근데 그때는 뭔 제도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해 안 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물으면 되거든요. 참 더럽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왜냐면은 거기에 숨어있는 복합적인 문제들 A면 B고 B면 C고 C면 D다 뭐 이런 식의 첨단논법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중개다 아니다? 자 여기 보시오. A가 개업이요. B가 의뢰인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소위 말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 C의 위치에 있었나요? A와 B라는 당사자 위치에 놓였나요? 여긴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일 뿐이야? 거래일 뿐이에요. 단, 직접 거래요? 아니요? 예? 직접 거래. 왜? 중개 의뢰인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의뢰인이야? 자기의 의뢰인. 자기의 의뢰인이 아니었으면 직접 거래? 아닌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 우리 원장님 닮으신 저기가 또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금지행위를 수업한 적이 없으실 테니까 뭔 소리인지 이게 잘 안 들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찾아보시오. 예, 동영상. 자,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관한 행위 알선만을 업으로 했어요. 특정 행위에 특정 중개 대상물 그거 알선만을 업으로 했다 할지라도 중개업이다. 일단 1번 맞네요. 2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어. 컨설팅이야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중개업에 해당할 수? 그만 맨날 나오는 거예요.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해줘.
그럼 법률행위, 사실행위? 맞네요. 4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시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알선하는 의사로 결정된다. 주관적 의사로 결정된다. 객관적 정황이다. 4번 답입니다. 자, 5번 쌍방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일방만 있어도 중개 성립한다. 4번이 답입니다. 자, 6번 옳은 것은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했어.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1번 답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에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비중이 똑같이 20%씩이에요. 즉 8문제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 8, 40. 1번 지문 정답 8개, 2번 8개니까 1번과 2번에서 답이면 5번까지 읽어라 아니면 제발 과감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게요. 이게 남자들은 돼요. 이게. 근데 여자분들은 뭡니다. 이 여자분들은 혹시나 해서 5번까지 다 읽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 뭐 한 4, 5문제 못 풀었대느니 뭐 이런 문제 발전해요. 여러분들이 5번까지 다 읽어도 있죠. 충분히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1번이 답인 것 같아도 확실하게 5번까지 읽어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1번, 2번, 3번에 답이 있어. 왜냐면 모의고사 보면 1번, 2번에 답이 있어 아니면 주로 답이 뒤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진짜 시험은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1번 답이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중개인은 불가능해요. 중개인. 그죠? 예. 왜? 자격증 없어서. 3번 중개인인지 여부는 그죠? 주관적 의사, 객관적 정황.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 절대 없어. 큰일 나.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거 없어. 누르는 얘기 들어가면 무조건 없다고? 아닙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